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결국 했던 거는 그 확률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했고, 어, 오늘부터 할 거는 뭐냐면 그 확률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결정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쭉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timation theory를 할 건데 정확하게 뭐 모든 걸 다 하진 않고 오늘은 그 probability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probability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estimation에서 어떤 확률적인 얘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어, 어떤 바운드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운드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랑 쉐비쉐ቭ 이니퀄리티와 같은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는 간단하게 뭘 볼 거냐면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는 걸 먼저 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 x라는 게 존재한다 했을 때 MGF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expectation of 2의 t의 x승.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2의 fx승이 왔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fx에다가 probability x가 될 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fx 자리에다가 2의 t의 x승이 오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x에 대해서는 결국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에 의해서 얘는 결국 t에 대한 함수일 거예요. 그럼 t에 대한 함수로서 얘가 어떤 값을 갖게 되냐라는 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여기 t가 1일 때는 1차에 대한 모먼트를 나타내는 값이고 t가 2일 때는 2차에 대한 모먼트를 나타내는 값이고 3일 때는 3차에 대한 모먼트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요 모멘텀 MGF를 미분했다고 생각했을 때 t로 미분하면은 얘가 이렇게 미분이 될 거고요. 그거를 안으로 사실 집어 넣어 줄 수 있죠. 왜냐면 expectation은 리니어한 함수니까. 그래서 그걸 안으로 집어 넣어 줬을 때 그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mxt를 미분하고 거기에다가 t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expectation of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두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가 x제곱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번 미분한 그런 함수에서 t 값을 대입하면은 expectatio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냐면 MGF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X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 TX라고 쓰는 경우가 이제 어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서 PMF의 경우는 PX라고 쓰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fx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pdf다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요.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혹시 채팅을 써주실 잘 수 있을까요? 보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잠깐 안 보였어가지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px랑 py. 자, 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x랑 y가 디스트리뷰션이 동일하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fx랑 fy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케이스 역시 x랑 y가
디스트리뷰션이 동일하다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MGF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MGF를 통해서 아예 똑같은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인데요. MGF를 계산을 하는데요. X에 대해서 MGF를 계산하고 Y에 대해서 MGF를 계산을 했을 때 그 두 개가 모든 T에 대해서 동일한다고 쳤을 때는 얘 역시 X랑 Y가 분포가 동일한 분포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모멘텀 제너레이팅 펑션을 계산하는 방식 역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해보고요. 사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Central Limit Theorem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x1, x2, x3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저번에 IID Independent Identical 한 프로세스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얘네들이 다 IID 한 프로세스이고 그 값들이 실제로 전부 다 평균은 뮤를 갖고 베리언스는 시그마 제곱을 갖는다고 했을 때요. n1부터 n까지 루트 n분의 시그마 xi 마이너스 뮤라는 거는 디스트리뷰션이 0과 1 사이로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도 다 증명을 할 수 있고요. MGF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실 이제 요런 부분들은 다 패스를 하고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증명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나올 때 주로 이제 expectation을 가지고 증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의 증명 도구가 있는지 하나만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x랑 y가 둘 다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디셔널한 expectation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컨디셔널한 expectation을 계산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일단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요 값을 사실 자세히 보면은 x 얘만 지금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x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y는 y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물론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서는 요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 Tower of Property를 보면은 이거예요. 이건데 expectation x, y는 expectation of x랑 동일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얘가 xy고 얘가 x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y에 대한 펑션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제 y에 대한 펑션일 테니까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x랑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요 expectation 타워 프로퍼티를 결국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나중에 증명까지 이어가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일단 확률에서 앞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설명한 부분이고요. 이제부터 사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교과서 중에 하나인 PRML 같은 책에서도 1, 2, 3장 부분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에스티메이션 보기 전에 어떤 간단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이제 X라는 거는 인풋으로 설명을 하고 Y라는 것을 아웃풋으로 보통 설명을 하죠. 정확하게는 이제 어떤
머신러닝 시스템 안에서는 라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런 가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Px 기분 y" 나 아니면 "Fx 기분 y"와 같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해 보죠. 그러니까 y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건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가 아니라 y는 y라고 주어졌을 때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셔널. 자, 우리가 A라는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냐면요. 키가 평균이 170이고 분포가 요렇게 되는 값을 네이셔널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션 A에 살면은 우리가 라벨을 0이라고 달아줄게요. 그다음에 네이션 B에 사는 사람을 180 이 평균이고 15가 예를 들어서 분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 라벨을 1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보통 이제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 모르니까 키만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176인 사람이 있다고 쳐 봅시다. 이 사람은 0 그러니까 A라는 국가에서 왔을까요? B라는 국가에서 왔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몰라요?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식이 있을 거잖아요. 어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그 네. 용어가 뭐지? 이제 근데 이게 생각을 해 보면 estimation이잖아요. 추정. 그래서 사실 정확한 답이라는 게 없어요. 추정하는 거라서 음, 왜냐면 우리 뒤에서 배우는 어떤 여러 가지 추정 방식들이 존재할 텐데 그 추정 방식도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죠. 네. 근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림을 둘 다 그려 봅시다. 170에서 10 짜리면 뭐 요렇게 생겼을 거고요. 180에서 15 짜리면 얘보다 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176이 온다. 그러면은 사실 얘가 될 확률보단 얘가 될 확률이 쪼끔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온다 하면은 얘가 될 확률이 쪼끔 더 크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그려 놓고 그 상황에서 판정하는 걸 우리는 ML이라고. likelihood에 대한 설명을 쪼끔 하자면 likelihood는 실제 그러니까 probability는 보통 이런 식으로 x1, x2에 대한 어떤 범주를 나타내는 값을 나타내는데요. 특히 컨티뉴어스한 상황에서 likelihood는 그냥 그 확률 계산 값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y가 될 수 있는 값을 y hat이라고 보통 하죠. y hat이라 하는데 이 표현을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argmax라는 건
이 y라는 변수에 대해서 얘가 최대가 될 때 그 y라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function of x, y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 176이라고 했을 때 0번, 그러니까 네이션 A에서 온 사람이 176일 확률과 네이션 B에서 온 확률이 170일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네이션 A라고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y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또 그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었죠.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 expectation 부분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저기에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아까 0일 때는 얘가 170과 10의 제곱이었고 1일 때는 얘가 180과 15의 제곱이었으니까 루트 2파이 10의 제곱 expectation 마이너스 2 10의 제곱 170, 176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쓰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MLE는 어떤 계산을 해주는 거냐면요. 그 y라는 값이 정해졌다고 했을 때 x는 x다라고 하는 값이 어떤 게 더 likely, 더 알맞는 확률 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ML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어렵진 않죠?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알겠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통계적인 시스템이나 그 머신러닝 시스템 안에서는 MLE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과 시험들에서도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MLE가 뭔지를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내용은 Maximum A Posteriori Estimation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랑 뭐가 다른지 보세요. 여기는 이제 X 기분 Y였고, 얘는 Y 기분 X예요. 근데 일단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조금 어색한 감이 있는 거죠. 왜냐면, 결국 우리가 y 값끼리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y 값이 이미 주어진 상태라고 가정하는 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y hat이라고 할 수 있고요. y 기본 x.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76일 때 A 국가에서 왔는지 B 국가에서 왔는지 요걸 판정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는 정확하게 아까는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어떤 y가 가장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한 계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얘는 F라고 쓰여져 있고 얘는 P라고 쓰여져 있어요. 왜 아까 거는 F고 얘는 P일까요? 채팅으로 와주세요. 왜 아까 건 이거 위에 건 F고 밑에 건 일까? 왜냐면 아까 요거는 그러니까 Y가 주어진 상태, 그러니까 나라가 주어진 상태에서 키를 찾는 거는 가우시안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알 수 있겠지만 컨티뉴어스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PDF로 정의될 수밖에 없고 지금 Y라는 거는 결국 디스크리트한 0 아니면 1이니까 심지어 바이너리였죠. 이런 바이너리한 것들은 probability가 실제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 probability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건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어떤 특정한 키였을 때 A 국가의 확률, 특정한 키였을 때 B 국가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어떤 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계산하기가 어렵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살짝 이제 바꿔볼 건데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주어졌을 때 y예요. 근데 얘는 x만 주어졌을 때 확률에다가 여기에다가 probability y은 y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컨디셔널한 것이기 때문에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결국 보고 싶은 거는 argmax y가 되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 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미 정해진 값이 되니까 얘가 어떤 최대나 최소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결정짓는 건 이 두 개의 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프라이어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사전 지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 프라이어가 실제로 존재를 해야 이 값이 정확하게 뭐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프라이어가 예를 들어서 0. 그러니까 A라는 국가에서 온 사람일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치고 Y가 1이라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2라는 국가에서 온 사람일 확률이 10분의 9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산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루트 2파이 10의 제곱분의 expectation 마이너스 뭐 x 170 제곱 2 곱하기 10의 제곱에서 얘를 곱해주는 거 10분의 1. 마찬가지 똑같이 계산해주고 10분의 9. 근데 아까는 이제 얘만 계산했으니까 이쪽이 더 큰데 여기서는 이제 얘까지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얘가 이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오면 여기 두 개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MAP가 ML이랑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질문,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MAP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해도 사실 그 머신러닝의 중간고사 범위까지 날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MAP. MAP라는 건 Maximum A Posteriori Estimation인데, 그거는 베이지안 옵티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에러가 날 확률 자체를 줄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러가 날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될 수 있는 나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했잖아요. 그거를 yhat이라고 했어요. 근데 yhat이 실제 우리가 추정할 그 y가 아닐 가능성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probability of error라고 해서 P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게 있을 거죠. 요렇게 해주는 게 바로 MAP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가 뭐 28 바이 28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벨이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0부터 9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X가 실제로 어떤 이미지고 Y가 결정될 텐데, 뭐 MAP를 가지고 우리가 Y를 결정했다고 쳐봅시다. MAP를 가지고 Y를 결정을 시켜줘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0부터 9까지 그 분포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각자 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 y hat of x 요것들을 우리가 f 세타 of y다 라고 한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얘는 x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y 아웃풋 y, 얘는 뭐를 추정하는 거다? 라지 y를 추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은 어, 벌써 10분 남았네. 이거 증명은 다음번에 한번 하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베이지안 옵티멀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irst positive, first negative라는 걸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커비 테스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라는 걸 계산을 하고 싶은데 실제 코비드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코비드에 안 걸렸다 하면은 이제 0이고요. 코비드에 걸렸다 하면은 1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코비드 테스트를 할 때 중요한 게 있겠지만, 우리가 인풋 값으로는 어떤 바디 템퍼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거예요. Y를. 어떤 기반에서? X가 주어졌어. X가 주어졌을 때 기반에서. 그럼 이제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코비드가 아닐 때 X의 분포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비드일 때 X의 분포를 알 수 있다고 해봅시다. 얘네 각각은 다 뭐 코비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36도 근처에 있겠죠. 그 다음 코비드라고 하면은 38 근처에 있겠죠. 뭐 요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코비드가 아닌 케이스는 이럴 거고 코비드인 케이스는 이럴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 37 기준으로 MLE를 실제로 추정을 한다면, MLE를 한번 해봅시다. MLE 추정을 한다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뭐 37보다 작다 하면은
코비드가 아니다. 30보다 크다 하면은 코비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에러를 말했기 때문에 에러의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코비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코비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에스티메이트에 의해서 코비드다. 라고 결정한 경우도 물론 있을 거고. 실제로는 코비드예요. 근데 에스티메이트에 의해서 코비드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경우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안 걸렸는데 코비드인 케이스를 false positive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보통 FP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false negative다 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FN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코비드 테스트에서. 뭐가 더 위험할까요? 좋습니다. 얘입니다. 얘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린 얘를 최대한 줄여야 돼. 그치만 보통 하나를 줄이면 하나에 늘려, 늘려지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 커져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7이라고 잡기보다는 그 37보다 크게 잡는 게 first negative를 결국 37보다 살짝 덜 잡는 게 이 first negative 자체를 줄이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라는 게 전반적으로 존재를 할 때 그 파라미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선 y였죠 결국 이 y 값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을까요? 좋습니다. 먼저 이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이제 추정했던 부분은 y가 무엇인지 그런 걸 추정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부 다 모아서 세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x1, x2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얘네가 이제 IID 프로세스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 안에서는 데이터셋이다라고 부르겠죠. 그 값이 보통 이제 px라고 생각하고 얘가 이제 보통 세타에 의해서 파라미터라이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시를 들어보자면 내가 이제 코인 토스를 했어요. 코인 토스를 할 때 얘가 이제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아실까요? 아니요, 네? 채, 모릅니다. 채팅을 뭐라고요? 채팅으로 해도 되는데 모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은 어려운 게 아닌데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어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버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xi가 1일 확률이 세타인 거죠. 그럼 1이 아닐 확률은 1 마이너스 세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x1, x2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날 텐데 얘네가 뭐 예를 들어 xn까지 나타난다고 해볼게요. 그 값이 xn일 확률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타에 대해서 pxn, 그러니까 위첨자로 쓰면은 랜덤 벡터라고 했어요. 스몰 xn인데 우리가 이 세타라는 걸 알고 있을 때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 n이 5라고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x5가 100건데 11010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t x5가 11010일 때 세타고 예를 들어 0.1이다 이러면은 0.1이 세 번 있고 0.9가 두 번 있는 그런 케이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0.6이다 하면 여기가 0.6, 0.4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그 둘 중에 어떤 확률 값이 더 큰지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요. 헤드 테일 케이스로 코인 던지기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결국 세타에다가 헤드가 나온 넘버의 개수에다가 1-세타의 테일이 나온 넘버의 개수다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세타가 나올 거고 i는 1부터 n까지 x, i가 될 거예요. 자, 왜냐? 여기서 11010에서 1의 개수만 세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여기는 1-세타에서 전체 우리가 n에서 요것만큼 빼주면 될 겁니다. 1부터 n까지 xi. 그러니까 요게 최대가 되는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얘가 최대가 되는지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맥스, 얼그맥스,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여기서? 어,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걸 어떤 함수로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얘를 이제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사실 어떤 거랑 똑같냐면, 로그를 씌워준 거에 x랑 계산해줘도 똑같겠죠. 왜냐면 로그도 증가하는 함수고 거기에다가 fx를 넣어주면 결국 계산값은 그러니까 언제 똑같아지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냥 로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로그 씌워주면 어떻게 되냐면 i는 1부터 5까지 xi 여기서는 n이라고 쓸게요. n까지 xi 라는 값에서 로그 세타 더하기 n-i는 1부터 n까지 xi가 로그 1-세타일 때. 요거는 이제 최적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을까요?
근데 우리 이제 만약 그거를 MAP의 관점에서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MAP는 결국 뭘까요? 그러니까 MLE로 계산하는 거는 뭐였냐면 여기가 X 세타가 주어졌을 때 요거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 요걸 계산해 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MLE에서는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예식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F 세타 n이 주어졌을 때 얘의 최대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식을 다시 써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pxn xn pxn 세타 xn 세타 곱하기 f 세타 세타 요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당연히 어떤 요 값이 주어져야 MLE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파라미터 하나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파라미터 여러 개 가지고 해봅시다. x1부터 xn까지 주어진 어떤 IID 프로세스가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얘가 이제 평균을 주어지고 그다음에 분산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랑 얘가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떤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 의해서 f, x, n 이라고 하는 랜덤 벡터라는 게 뮤랑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 x, n승 뮤랑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랜덤 벡터니까 그걸 다 곱해주는 게 되겠어. 그래서 xi 그 다음에 뮤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x i 뮤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사실 써야 되는 게 되게 맞아요. 근데 이런 아까는 파라미터가 하나였는데 이번엔 파라미터가 두 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변수죠? 이 다변 상황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MLE를 계산을 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그마를 고정을 해둔 상태에서 뮤 햇을 계산을 합니다. 그거를 MLE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는 뮤를 뮤 MLE라고 계산한 한 상황에서 시그마 제곱을 계산을 해서 ML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 시험에서도 샘플 문제였나? 1차 시험이었나?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이게 나왔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다 곱하는 거였으니까 얘는 뭐랑 똑같다? 로그 씌워준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로그 씌워주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x, i, 시그마 제곱, x, i, 시그마 제곱. 요거를 다 합해준 거랑 동일한. 요거에 대한 계산값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좋습니다. 이번 나이브 베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브 베이즈는 그러니까 결론은 되게 간단한데 뭐가 떻게 되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x1 쭉 해서 xn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얘네가 다 이제 다 IID 프로세스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얘네를 우리가 전부 다 XN이라는 랜덤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풋이 이미지일 때도 이런 거였고 텍스트일 때도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Y는 뭐 이렇게 피처 해서 이건 보통 주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나타냅니다. 뭐 라벨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말한 게 뭐였냐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Y의 라벨을 estimate 하는 거다. 어떤 거에 기반해서 XN이 주어졌을 때를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를 보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의 목표는 estimate라는 거. Y를 based on XN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사실 뭐냐면요. YX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라벨링이 된 자료가 있고 그 안에서 X들끼리 사이에서 얘가 IID가 아닌 게 보통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이 있을 거예요. 게 있을 거고 아닌 게 있을 거예요. 근데 X는 뭐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 이런 거일 텐데 스팸 메일 안에서도 그 X 값들끼리 서로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항상 다 얘네가 인디펜던트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스팸 메일 안에서 뭐 예를 들어 I 쓰여졌으면 뒤엔 동사 쓰여졌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머신러닝 태스크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근데 나이브 베이스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XNY가 IID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게 나이브 베이스의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 방법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스팸 필터에서는 예를 들어 XN 이런 게 collection of word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스팸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냐라는 걸 쭉 보면요. 음, probability of xn, y는 0. probability of xn, y는 1. 이걸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는, 얘는 IID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i, y, xi, y. 네, 여기가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 1, N, P, X, I, Y, X, I는 1.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기는 게 나이브 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계산하는 거는 뭐예요? 이 뒤에 계산해서 뭐가 Y 값으로 되는지 선정하는 것 바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이베이즈는 IID가 아닌 걸 IID라고 가정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이베이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은 이 뒤에 계산을 해주는 게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거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에 대한 내용을 쭉 볼 건데요. 우리가 그래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막뭐 베르노이나 이런 에스티메이션 계산을 할 때 세타나 뮤나 시그마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할게요. 바이어스는 에스티메이션 세타 m에서 실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제값, 이거는 이제 추정값의 기대값을 빼준 게 바이아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얘를 아까 IID다라고 계산을 하고 만약에 베르누이를 계산을 했을 때 뭐가 되냐면 x1, x2, xn까지 얘네가 베르누이다 하고 세타를 했을 때 언제 세타가 최대값이 되냐면요. 뭐 ML로 계산을 했을 때 총 n개 중에서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바이어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요. expectation of 세타 ML에서 실제 세타를 빼주는 거니까요.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n분의 1 expectation of xn x라고 쓸게요. x에다가 그게 n개 있으니까 1부터 n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얘 expectation of x는 세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n분의 1에서 얘는 1부터 n까지 세타 빼기 세타니까 n분의 m 세타 빼기 세타죠. 그래서 얘는 바이아스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랑 동일하냐면 바이아스가 0이다는 unbiased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unbiased한 에스티메이터를 찾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에스티메이트한 값들 중에서 그러니까 요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겠죠. 그러니까 x 랜덤 베리어블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니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세타 값이 여러 가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세타 값들 사이에서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게 variance. 얘는 어떻게 쓰냐면 expectation of 우리가 추정한 값에서 그 추정한 값들의 기대값을 빼주고 제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베리언스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베리언스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추정한 값이 달라진다? 계속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달라진다? 이거는 굉장히 reliability 측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low variance라는 건 결국 reliability 측면에서 좋다. 그래서 얘가 보통 이제
선호되는 방식의 어떤 값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리언스와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MSE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E 뭐냐면 mean squared error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요. 세타를 이제 추정하는 걸 해볼 거예요. 세타를 추정하고 싶으면 결국 어떤 우리가 실제 추정하고 싶은 그 추정 값이 세타랑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면 걔네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expectation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타 n에서 실제 세타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얘는 엄청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세타 n에서 expectation of 세타 n만큼 빼주고 같은 값만큼 빼고 더한 거예요. 더하고 빼기 세타 1 제곱을 취하면 같은 식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를 잘 보면 돼요. 얘를 세타 n 제곱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expectation 세타 n expectation 세타 n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정의한 거에 의해서 이게 이거랑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variance예요.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이 두 개에 있는 식을 보자면요. expectation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리니어한 거니까 얘네들 다 쪼갤 수 있어요. 리니어 variance of 세타 n으로 쪼갤 수 있고 이 뒤에 있는 거 expectation of expectation의 세타의 n의 빼기 세타의 제곱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는 사실 계산해주면 expectation 내 이를 앞으로 빼고 expectation 세타 n 빼기 expectation 세타 n expectation 세타 n 빼기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 밑에 거 먼저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를 먼저 보면은 얘를 딱 봤을 때 얘는 디터미니스틱한 값일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면 지금 얘는 세타 햇에 대한 거니까 얘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거 앞으로 빠져나가면 expectation of 세타 n 빼기 세타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얘는 랜덤하지 않아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계산한 값에서 보면은 expectation에 expectation 계산하는 거니까 결국 expectation 세타 n에서 expectation 세타 n이니까
얘랑 얘가 같죠. 그래서 얘는 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날아간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보면은 요 값이든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계산을 쭉 해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익스펙테이션 그냥 없어질 거고 여기서 빼기 세타의 제곱으로 정리될 겁니다. 얘가 뭐였냐? 바이어스였어요. 그래서 베리언스만큼 계산해주고 바이어스의 제곱만큼 들어가는 게 MS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10분 남았네. 네,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주는 방식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MMS입니다. MMS는 뭐냐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어떤 MMS의 최저값을 찾고 싶어요. Y가 주어졌을 때 얘는 어떻게 쓰냐면 미니멈 한 expectation에 x가 있을 거고 x 햇이 있을 거고 그거에 제곱이 있을 거겠죠? 그 다음에 x 햇 미니멈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좋은 방식인 게 얘가 expectation of x given y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요 밑에와 같은데요. 요거는 꼭 한번 증명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하는 게 여기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타워 프로퍼티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워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쭉 정리를 하는 그런 증명이라서 이런 류의 증명들은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에스티메이션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는데 질문이 있을까요? 일단은 수고했습니다.